소개되신 사례 중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레몬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실예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 시간 처음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과 또 레몬법이 아직도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레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레몬법은 그 먹는 레몬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예, 상관이 없고요. 그 자동차 같은 어떤 제품들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자꾸 고장이 반복적으로 난다든지 같은 고장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고요. 같은 네. 고장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고, 고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네. 이것을 이제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마존이라든지 뭐 코스코 같은 데서 또는 일반 그 유통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뭐 법이 없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는 딜러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 또 값이 3분의 1 정도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커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법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런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도 많이 들려왔고요. 폭염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는 특히 한국에서 화재 소식이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뉴스를 다 접하셔가지고 네. 뭐 전기차 화재 많이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마침 제가 또 그 기간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인데 네. 이 뉴스가 뭐 뉴스의 첫 번째 뉴스로 9시 뉴스라 그러죠. 네. 막 첫 번째 뉴스로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지인분들한테 전기차를 안 타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좀 위험하다 아직은. 한국 분들은 좀 그런 인식이 많았었어요. 특히 네. 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아파트 인천의 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네. 그 벤츠 전기차에서 이 화재가 나서 옆에 네. 불이 번졌죠. 그래서 네. 한 수십 대가 같이 이렇게 불이 나는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기아 전기차에서도 또 주차된 차가 불이 나고요. 네. 또 테슬라 차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한국 분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는 그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 트럭이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네. 전기 트럭이 이 주행 중에 화재를 일으키는 좀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레몬법 특히 또 화재는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고장이 나서 저한테 문의가 온 좀 전기차의 레몬 사례들을 한번 같이 좀 리뷰하면서 좀 이렇게 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도 그렇고요. 한국도 요즘은 또 전기차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특성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많고 또 이런 화재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 대두가 되고 언론에서도 좀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전기차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유독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전기차 화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먼저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기차라고 해서 유독 더 화재가 많은 건 아니다. 네. 좀 그런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이렇게 비교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는 굉장히 비슷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네. 되고 이슈화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거고요. 네. 그 호주의 한 업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그 전기차가 판매된 게 한 4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화재가 보고된 것이 이제 511건이라고 그래요. 511건인데
이제 이것들의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511건 가운데 외부에 주차됐을 때가 이제 173건이 외부에 주차됐을 때 바깥에 실내에 네.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실제로 운행 중일 때 155건의 화재가 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난 것이 이제 117건입니다. 117건인데 이제 대부분이 근데 이 화재가 난 것들이 대부분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 그래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네. 이제 어려운 말로 열 폭주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는 이제 네.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는 맞는데 네. 배터리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요건 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외부적인 요인인가요? 네, 가장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가장 많은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날 수 있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니까. 네. 또 교통사고 못지않게 어떤 운전을 하다 보면 돌이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도로 파편이 튀어서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불이 배터리가 시작되는 손상이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119건은 사실은 가장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의 결함은 네. 이제 45건으로 네. 사실은 의외로 예, 적습니다. 생각보다 네. 적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약간 재밌는 게 침수가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불이 나는 장마철이기 네네 때문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또는 이제 외부의 화재 다른 데서 화재가 나서 차로 옮겨 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외부 충격이든 교통사고든 일단 불이 시작된 점이 배터리인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네. 다만 그것이 이제 배터리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 충격,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배터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었던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요즘 최근에 레몬법 관련돼서 문의 들어오시는 것 중에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려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 전기차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 마음을 읽고 우리 손님들이 문의가 오는데 다 전기차예요. 그래요. 전기차인데 네. 제가 그 케이스를 한번 네, 좀 차종별로 실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별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전기차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전기차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이슈로 많이 문의를 하더라는 것을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관련된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이슈 중에 첫 번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시동이.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례는 2023년형 현대차 아이오닉 6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차 굉장히 예뻐요. 이 네. 세단인데 디자인 아마 보시면은 금방 눈에 띄는 건데 이 손님이 지난해 9월에 이 차를 구입을 하신 거죠. 네. 구입을 하셨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3월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시동 안 걸리면 점프라고 그래서 이게 선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서 딜러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야지 문제가 나오는데 네. 시동을 걸고 어떻게든 시동을 걸고 딜러로 가면 또 정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참 이분이 기가 다 막히게 알죠, 자동차들이. 네,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시동을 걸어서 딜러에 갔는데 그날 하루 만에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다. 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8월 9일 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차를 견인을 해서 가서 네. 이제 차를 맡겨 놓은 상태고 오늘이 지금 27일인데 네. 한 3주가 아직은 안 됐지만 이제 3주 가까이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경우는 같은 문제로 3번을 서비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레몬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 3번이면 돼야 되는데 지금 3월에 갔을 때, 6월에 갔을 때는 네. 수리 기록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문제를 인정을 안 해주려 그래요. 아. 그 문제가 없었다. 네. 시동이 안 걸린 거는 우리 사정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8월 9일 날 차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또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34 법칙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딜러에 막힌 게 이게 30일이 넘었다. 9월 9일이 지났다. 네. 9월 9일까지 차를 고치지 못했다고 할 때는 이제 3이라는 그 숫자의 조건에 해당이 돼서 레몬법으로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마지막 그 서비스 그 내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그 전에 2번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들어갔던 그 서비스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네. 또 회사 내부에 레몬법만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담당자에 네. 따라서 또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네.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는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네. 그 비디오나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증거 자료를 예, 그렇게 만들어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소개해드린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주행 중에 서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분이 마침 그 동영상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 차가 토행되는 것을 네. 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전달하니까 그 심사하시는 분의 마음을 터치를 한 거죠. 차가 저렇게 토행되는 것을 보니까 혹시 전기차는 이런 레코드 같은 게 남지 않나요? 전기차에서는? 다 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렇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문제 생기면 거기서 네. 바로바로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그렇군요. 그게 기록으로는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워낙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짐작은 하겠지만 그 기록으로 지금 좀 이렇게 입증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배터리 문제가 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기차는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충전이.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충전이 안 되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케이스는 이미 해결이 된 경우입니다. 2024년형. 그러니까 너무 따끈따끈한 최신 모델인데 네. BMW X5라고 BMW 그에서 나온 전기차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좀 SUV고 좀 사이즈도 큰데 가격도 비싸죠. 이 손님 같은 경우에 지난해 6월달 2023년 6월에 구입을 했는데 네.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로 3번을 수리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재밌는 경우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그 아이콘이 뜨잖아요. 네. 그것을 기록도 이렇게 잘 남겨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분이 먼저 그 클레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BMW에서 한 2,000불 정도를 줄 테니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네. 해서 이분이 2,000불 정도를 받고 이거 땡큐 하고 받았는데 네. 근데 지금 2,000불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아내분을 통해서 의뢰가 왔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2,000불을 받을 때 뭐 사인을 안 하셨군요. 예, 사인을 안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클레임을 이제 정식으로 해서 BMW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2,000불 받은 거는 다시 돌려다오 네. 이렇게 하고 차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기차의 또 가장 흔한 문제가 아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 이제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금 BMW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BMW뿐만 아니고 다른 모델들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 좀 네. 사실 이렇게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충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 요즘같이 날씨가 갑자기 폭염이 계속되고 이런 날씨에는 사실 시동이 갑자기 나갔을 때 걸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전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원고에는 미리 우리 적질 않아서 우리 네. 아마 공 아나운서님께서 여기 못 보실 텐데 네네. 캐딜락에도 전기차가 있어요. 네. 캐딜락 전기차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타주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같은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로 네. 그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로 좀 마음을 많이 속을 썩이시다가 환불을 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분이 어지간하면 그냥 타려고 했는데 네. 계속 이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뜨니까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서 네. 역시 캐딜락 전기차도 같은 이유로 환불받은 경우가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충전이나 뭐 시동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이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이 전기차 문제는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차에 결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네. 주행 중에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페달을 밟았는데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20마일.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네네, 굉장히 위험한데 이분 같은 경우 이 모델이 또 말씀드리면 요것은 이제 2023년 아이오닉 5입니다. 네.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고 요거는 약간 SUV 스타일인데요. 네. 이분은 2023년 6월 지난해 6월이죠. 리스를 했고요. 근데 사자마자 한 달 만에 110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놀랬죠, 그죠? 네. 그래서 딜러에 수리를 맡겼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록에는 그냥 예. 상관없게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부분은? 수리 기록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unable to verify 이런 용어가 나와요. 네. 확인을 못하겠다. 네. 문제를 찾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또 5월 달에 같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이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분한테 다시 여쭤보니까 네. 차가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차가 날 이렇게 뻔했군요. 하니까 뒷차가 좀 욕을 하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위험하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 네. 뒤에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보면 블랙박스가 된 게 있는데 네. 이게 가다가 속도가 줄어든다기보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15마일, 20마일 구간에서 이 페달을 밟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 옆에 아내분이랑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차가 안 가네? 차가 안 가? 그러면 옆으로 빨리 빼 이렇게 해가지고 갓길로 빼서 네. 아마 그때가 처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서 그럼 껐다가 다시 켜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껐다가 다시 켜니까 이제 차가 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있는데 딜러에서는 가면 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밖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흔한 경우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냥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각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멜펑션이라 그러죠. 차의 이 대시보드에 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가 작동이 안 되고 뭐가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은데 요것은 이제 2023년형 벤츠 전기차가 EQS 모델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비싼 차인데 이 손님 한 분이 지난해 6월에 구매를 하셨죠. 2023년 6월에 구매를 했는데 그 액티브 이머전시 스탑 어시스트라고 뭐냐면은 갑자기 앞에 어떤 차에 장애물이 생기면 차가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이렇게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또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들이라 그러죠. 스티어링 휠. 이게 이제 떨리는 현상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차가 가다가 이렇게 덜컹덜컹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4번을 수리를 받았고 35일 이상 수리를 했죠. 이런 경우는 레몬법에 확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분이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는 많지만 네. 좋은 점은 레몬으로 잘 인정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빨리빨리 팔로우를 해주고 문제 있는 차는 빨리 가져가고 네. 다른 회사들보다 그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그래도 손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팔로우를 좀 잘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은 모델의 또 다른 이슈가 또 네. 하나 들어와 있네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환불해 주기로 한 케이스인데 2023년 역시 EQS 모델인데 이분은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네. 혹시 전기차에도 냉각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저는 예. 몰랐습니다. 이 냉각수라는 게 차 엔진에 열을 식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열이 많이 받아요. 네. 배럴을 식혀줘야 돼요. 아, 그런 냉각수가 예. 있군요. 냉각수의 양은 좀 다르겠지만 네. 이 배럴이를 식혀주는 좀 그런 또 냉각수가 있습니다. 차의 네. 열을 빼주는. 근데 이제 냉각수가 리킹이라 그래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서 이분도 4번을 수리를 하셔서 네. 40일 4번에 걸쳐서 40일 이상 그러니까 30일이 넘어간 거죠. 그죠? 31일이 넘어가니까 레몬법 요건을 갖추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다른 회사들은 막 이렇게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환불이 결정이 돼서 네. 환불 금액도 지금 결정이 되고 이제 차를 서렌더라 그러죠. 리턴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차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네요. 네네. 저도 네. 사실은 전기차에 냉각수가 있나 싶어서 네. 왜냐하면 엔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모터랑 배터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또 냉각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운행 거리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요것은 사실은 좀 애매한 보더라인 경계선인데요. 네. 전기차 타신 분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실 텐데 처음 차를 샀을 때는 한번 충전 완충이라 그러죠. 네. 충전하면 340마일까지 주행 거리가 나오는데 네. 차를 탈수록 이게 이제 완충 거리 완전히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터리 수명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뭐 200 초반까지는 오케이. 뭐 그래서 타시는데 배터리가 수명이 됐으니까 스마트폰 핸드폰도 오래 쓰면은 빨리 딸잖아요. 그래서 네. 배터리 수명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0대 초반으로 갔는데 갑자기 한 뭐 80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너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하고 주행하다가 갑자기 마일리지 갈 수 있는 거리가 200마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뭐 150으로 툭 떨어진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배터리에나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날씨가 덥고 해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더 빨리 주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스피드를 좀 더 내면 낼수록 더 배터리가 빨리빨리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를 네.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어제 저희 직원이 또 전기차를 타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차가 예를 들어서 주행 모드가 있잖아요. 그냥 네. 노멀이 있고 뭐 스포츠 모드가 있고 이런 경우 또는 에어컨을 작동하느냐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하니까 네. 에어컨을 켜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다. 또는 뭐 내가 사람이 많이 탔거나 예, 그런 경우 무게에 따라서도.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좀 네. 리저너블한 게 아니고 네. 뭐 230이었다가 갑자기 주행거리가 150으로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배럴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서 소모된 경우라기보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이 될 수 있겠죠. 배터리 결함이 의심이 된다 싶을 때 네. 저희가 이런 것을 케이스로 진행을 시킬 때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지 혹시 조언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그럴 네. 경우는 일단 딜러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습니다. 아. 예. 배럴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시카고에 계신 분이 문의가 왔는데 산지 3년이 안 됐는데 배럴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네. 배럴이가 벌써 다 소모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산지 1년 만에 배럴이가 이제 수명이 다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하면 수명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기록들을 남기셔가지고 네. 한 2번, 3번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차종에 따른 케이스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엔타이 전기차 그게 아니고 네. 요즘 이슈가 되고 또 마침 또 많은 분들이 또 문의가 와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전기차가 특별히 화재가 더 많이 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사실 이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만 대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나는 화재 보면 일반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네. 같은 수준이지만 다만 그 아직까지 그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자동차를 배터리로 이렇게 움직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기술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운행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이렇게 잘 받으셔가지고 네. 점검 받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정말 차에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레몬법을 통해서 뭐 차를 교환한다든지 환불받는 보상받는 좀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레몬법 최신 사례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최신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가십니다. 많은 정보 주셨어요. 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화번호는요. 그 213-700-3159, 네. 213-700-3159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뭐 이렇게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제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 제 연락처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13-700-3159, 213-700-3159번. 3159번입니다.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라고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님 레몬법, 교통법 모두 다 다루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레몬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